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국내 주식 시장이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서 7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단일거래소 체제가 끝난 건데요. 이 증권업계와 투자자들 반응은 어떨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식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지 이 금융부 서영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라고 부르죠. 이게 어제 처음 개장했는데 첫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첫날에 아침 9시, 어제 아침 9시에 금융투자협회에서 했던 그 개장식에 제가 갔는데요. 네.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진짜 번잡해가지고 기자들이 취재하기도 힘들 정도였고 정말 증권사 대표를 비롯해서 내빈들도 한 5, 60명 왔는데 네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빈들이. 개인 투자자들도 오고 그랬었나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론 안 오셨고요. 네, 주로 이제 증권사 대표, 내빈분들이랑 그리고 기자들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물론 넥스트레이드 직원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네. 아무튼 어제는 그렇게 9시 개장식을 하고 10시에 뭐 그 개장식이 끝났고 그다음에 애프터마켓 장이 끝난 다음에 한국거래소 정규장이 끝난 다음에 애프터마켓이 열렸습니다. 네. 네,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정규장 끝난 후에 열린 애프터마켓에서 거래 대금이 1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개인 비중이 90%였다는 데 좀 재미가 있는데요. 네. 기관 중심 시장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만 보면은 어제 첫날이긴 하지만 어제만 보면은 퇴근길에 주식을 거래하는 그런 개인 중심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거래 가능한 종목 지금 10개밖에 없거든요. 네. 10개 그리고 찬찬히 뭐 늘려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뭐 몇백 개가 늘려나갈 예정인데 네. 근데 10개뿐인데도 그래도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거래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지금 거래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 네, 우리 블랙핑크로 유명한 네네. YG 엔터테인먼트 코스닥 상장사거든요. 예.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한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한 46% 정도 됐고요. 네. 뭐 코오록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도 아실 텐데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네. 역시나 한 2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행 규정에 따르면은 대체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네네. 만약에 이 시장 전체 거래량이 한 15%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단일 종목 기준으로 30%가 넘으면 거래가 중지가 되거든요. 근데 어제 이 기준을 거의 넘은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게 이게 일평균 거래량을 한 6개월간 보고 6개월 평균 거래량을 산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 15%를 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래 중지 같은 거 없지만은 첫날에 일부 종목이 이 기준을 넘어섰다는 데 있어서 흥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데뷔전은 이제 성공적으로 치렀고 이제 거래소 간의 어떤 경쟁이 시작됐으니까 투자 환경도 이제 많이 달라질 텐데 증권사들도 일찍부터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고요. 예, 증권업계도 이 대체거래소 체제 출범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몇 달 전부터 대체 우리 근무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증권사 결제팀은 언제 퇴근하냐, 뭐 이런 얘기들 막 오가면서 참 우리 투자자에게 저녁까지 서비스하기 위해서 증권업계도 많이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뭐 일단은 뭐 이벤트성으로 좀 알려진 것들은 거래 수수료 인하 같은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뭐 한시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거래소별 정보 제공 기능 강화하고 그리고 아직 제가 넥스트레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뭐가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한국거래소 체제에서는 9시에서 3시 30분까지 거래가 됐는데 넥스트레이드가 있으니까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네.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둘째 날로서 지금 3시 30분에 한국거래소 장이 끝났고 네. 지금 8시까지 거래가 될 것 같고요. 아직은 퇴근 시간이 아니니까 거래를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퇴근하실 한 6시쯤 되면은 버스 안에서나 지하철 안에서나 거래를 또 많이 하시지 않을까? 네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증권사들 근무 체제도 조정하고 뭐 직원별로 너는 이제 6시부터 출근해가지고 3시 퇴근해라. 너는 10시에 출근해서 7시 퇴근해라. 이런 식으로 시차 출근제도 좀 도입하고 업무 부담을 좀 적절하게 조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개장식에 이제 주요 증권사 대표들이 다들 대거 참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들을 했죠?
네, 어제 개장식에 정말 개장식이 그 1층 협회 1층에 안 가보셨을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거기 1층에 정말 작은 카페가 있는데 네. 그 정말 작은 카페거든요. 근데 대표님들 한 양복 입은 대표님들 한 40명, 중년 남성 40명이 거기 가득 차 있으니까 보는 제가 다 답답했는데 그래도 새로운 어떤 체제를 기대하면서 많이들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원래 증권가에서 행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빨간색 넥타이 많이 매시거든요. 네. 강세장을 기원하면서 빨간색 넥타이 많이들 매셨는데 네. 아무튼 이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한 70년 가까이 이어졌었는데 네. 이 독점 체제에서 거래소가 두 개 생긴 이런 경쟁 체제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허선호 부회장이 만나서 좀 여쭤봤는데 네. 아무래도 고객들이 좀 더 저렴하게 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또 거래 시간이 또 연장됐잖아요. 네. 그럼 지금 저녁 시간대 유럽에서 터지는 이벤트라던가 아니면 좀 미국에서 좀 일찍 터지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가격에 반영하면서 거래할 수 있으니까 좀 글로벌리하게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증권사들 반응도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나 봅니다. 네, 뭐 긍정적인 반응이 아무래도 많이 있었고요. 네.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은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비용도 들어가겠지만은 그만큼 또 거래량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았고 뭐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래소가 한 개만 있는 나라 좀 드물다고 해요. 미국만 해도 이런 ATS 대체 거래소가 한 30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호주나 일본 이런 곳도 복수의 거래소가 경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경쟁을 하면은 아무래도 고객 편익이 또 높아지는 게 그래도 경영학, 경제의 기본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또 증권사들도 이런 최선 집행 의무, 그러니까 고객이 가장 좋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투자자에게 많은 어떤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뭐 키움증권의 언주성 대표님도 뭐 마찬가지로 뭐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뭐 대체로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특히나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는요,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했으니까 좀 침체됐던 시장 분위기가 약간 전환되는 계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또 기대를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네. 또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네. 종합해서 보면 그러니까 경쟁이 시장을 촉진할 거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넥스트레이드 쪽에서는 지금 어떤 또 생각들이 나왔죠? 예, 넥스트레이드 뭐 대표님도 뭐 어제 환영사도 하고 많이 네. 하셨는데 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좀 투자자들 반응이 어제 또 첫날에 나와서 좀 말씀하고 넘어가자면요. 뭐 긍정적으로 이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구나. 최선 집행 의무라는 걸 해주는구나. 또 그리고 내가 퇴근길에도 또 출근길에도 내가 거래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면에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뭐 어떤 좀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우리가 뭐 너무 예상보다 좋지는 않다 보니까 뭐 다른 구조적 문제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분할 상장 문제라든가 공매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 이런 거 먼저 좀 고쳐주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대체로는 뭐 좋은 의견이 많았다는 평이고요. 넥스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아까 대표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어제 환영사를 통해서 시장의 요청이 보다 기민하고도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여기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은 정말 하나의 혁신이 이런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앞으로는 사고가 안 터져야 됩니다. 네, 이 전산이 이제 처음 가동되다 보니까 사실 전산이라는 게 장애가 없기란 거의 어려운 거잖아요. 네. 네, 어려운 건데 그래도 이 안정성을 좀 강화하면서 전산 부분에서 사고가 안 터져야 되고 두 번째의 사고의 위험은 불공정 거래 같은 거, 네, 전산이 아니라 좀 불공정 거래 같은 게 또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좀 한국거래소에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랑 넥스트레이드가 경쟁 관계이긴 합니다. 경쟁 관계이긴 한데 한국거래소가 통합해서 시장을 감시하는 네. 그런 기능을 갖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전산 사고가 없어야 되겠고 네. 두 번째로 불공정 거래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고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용하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들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어제는 개장식 때문에 프리마켓, 그러니까 8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그 프리마켓이 안 열렸는데요. 네네. 이 프리마켓 거래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원래 한국거래소에서 9시 개장 전에 호가를 제출하잖아요. 네. 호가를 제출하면서 내가 이 가격에 사겠다, 팔겠다 제출하는데 네. 이때 제출되는 호가는 그 시가, 시작가를 좀 형성하기 위해서 좀 받는 호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출을 하면은 9시에 딱 단일가, 시가로 딱 거래가 되는데 넥스트레이드는 같은 경우는 아침에 호가 제출하실 때 그 호가로 바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또 이 거래소가 추가되면서 투자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어떤 게 있을까도 궁금한데 좀 네. 어떤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크게 말씀드렸던 거는 거래 시간 연장. 네. 네, 이게 가장 큰 거고, 그리고 일단 당분간은 투자자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래 수수료를 지금 넥스트레이가 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한번 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거래 수수료가 인하가 될 것이고, 네. 또 한국거래소랑 넥스트레이드랑 계속 비교가 되다 보니까 뭐 전산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이런 전산적인 인프라 외의 어떠한 서비스적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소가 두 개의 거래소가 됐으면 양적인 어떤 발전이긴 한데 네. 이 두 개의 거래소가 경쟁을 하면 질적인 발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부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